여기를 만지면서 갑상선인지를 얘기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뭐가 만져진다고. 그래서 갑상선 암과 갑상선 기능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좀 놀랐어요. 진단 당시 19살이었어요. 19살. 안녕하세요. 흉내과 원장 정지중입니다. 오늘은 암 중에서도 가장 발생률이 높은 1위 갑상선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은 위치를 먼저 보시면 대부분 착각을 많이 하시던데 여기를 만지면서 갑상선인지를 얘기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뭐가 만져진다고. 그래서 갑상선은 남자 이렇게 목젖 있죠? 그 바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초음파를 대고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 혹 같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만약에 이제 초음파에서 봤는데 이제 혹 모양이 되게 좀 좋지 않다, 그러면 이제 FNA 새침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침 검사라는 건 무엇이냐? 엉덩이 주사기 맞잖아요. 이렇게 바늘 두께는 비슷해요. 길이만 좀 길지. 그래서 갑상선 위치를 이렇게 살짝 새침을 찔러서 압력을 끌어당겨 가지고 세포를 채취하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이제 암세포가 있는지 현미경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갑상선암을 한 92% 정도 정확도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침 검사로 암 진단을 할 때 주의사항은, 갑상선암은 세포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유두암종이라는 게 있고, 여포암종, 미분화암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암종이 유두암종이고요. 유두암종은 새침 검사로 진단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 이외에 미분화암이라든가 여포암종 같은 경우는 세포 채취가 잘 안 되면서 암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암세포가 안 나오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위험도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수술적이라든가 조금 더 정밀한 조직검사, 유방조직검사 때 말씀드렸던 총행검이라고 해서, 근데 위험도가 유방 쪽은 사실 찔릴 게 크게 없는데 여기는 구조물이 기관지도 있고 막 경동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새침 검사를 확인을 하시고, 경험 많은 의사가 이거는 검사가 암세포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좀 추적을 잘 해봐야 된다고 하면 반복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조기 증상이 있을까요? 조기 증상 항상 물어보시는데, 갑상선암과 갑상선 기능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기능 문제를 암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의 저하증, 갑상선이 하는 역할이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신진대사 호르몬. 신진대사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생기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에서 열이 뻗치고 살이 쭉쭉 빠지고, 이런 게 이제 항진증 증상이고, 그 다음에 저하라고 하면 기능이 떨어지면서 살이 찌고 몸이 붓고 열이 발산이 안 되니까 막 춥고 변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하는데, 기능 문제와 암은 별개예요. 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증상을 유발할 수가 없고, 많이 진행됐더라도 그렇게 기능이 저하되거나 항진되는 증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피검사에서 기능을 따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가장 착각을 많이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증상이 생길 수가 없고요. 커지면서 여기가 이제 기관지가 있기 때문에 기관지가 옆으로 밀리면서 모양이 좀 튀어나온다든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 그냥 툭 튀어나온 양상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작을 때 한 3, 4cm까지도 외형으로 보이질 않아요. 초음파를 봐야지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굉장히 거대해져서 이게 한 5, 6cm 이상 됐다, 기관지가 밀리면서 약간 목소리가 이상한 것 같다, 목소리가 신목소리가 지속된다, 이런 느낌의 증상들이 성대를 밀어냈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갑상선암은 사실 착한 암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과잉 진단이니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1cm 이내에서는 자라지 않는 경우도 많거나 굉장히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0.5cm 이내에서는 적극적인 진단을 할 필요는 없고요. 혹이 모양이 안 좋은데 크기가 굉장히 작다, 특히 0.5cm 이내거나 1cm 이내다라고 하면 추적 관찰을 하다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과잉 진단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했을 때 장점이 또 있어요. 진행된 상태에서 하면 갑상선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되고, 전이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방사선 요오드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발견했을 때 생존율 차이는 없지만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드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도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상선암은 주로 어떤 사람한테 많이 생길까요? 갑상선같이 호르몬 기관들은 유전력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부모님한테 가족력이 있다면 발생률이 굉장히 높고요. 역시 비만도 갑상선암 위험도를 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방사선 노출, 유방 쪽이나 부경부 쪽으로 해서 암이 생겨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진단 목적에 검사하는 방사선 노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노출보다는 치료 목적으로 굉장히 고설령의 방사선 노출이 됐을 때 갑상선암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갑상선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갑상선암 진단했던 케이스들, 위중도가 좀 높은 순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갑상선암은 흔한 암이고 제일 많이 생기기 때문에 피내과에서만 해도 250명 이상이 진단이 되셨고요. 진행이 좀 많이 돼서 증상까지 생겼던 케이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흉골 뼈까지 전이돼 있는 충통으로 오셨어요. 가운데 가슴팍이 아프다고 오셨는데 CT를 찍어보니 보통 흉부 CT를 찍으면 갑상선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도 아주 고령은 아니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기관지고요. 그 옆에 하얗게 보이는 이 정도 크기가 원래 정상적인 갑상선의 모습입니다. 반대쪽 보면 이렇게 뭔가 색깔이 되게 어둡게 보이죠. 크기를 보면 재보면 3.2cm 넘게 큰 종괴가 발견이 됐고, 그걸 쭉 따라 내려가 보면 가슴팍, 여기에 원래 없어야 되는 큰 골전이 의심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가슴팍이 아파서 오셨고요. 갑상선 쪽은 증상이 없으셨어요. 제일 위중했던 케이스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30대셨고요. 1년째 이제 쉰 목소리가 지속된다고 하셨어요. 증상이 생겼죠. 성대 바로 옆으로 좀 거대하게 생기면서 기관지를 밀어내면서 목소리에 변화가 왔던 케이스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초음파 검사를 했고요.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갑상선 조직이고요. 내부 색깔이 균질해야 좋은 겁니다. 주변에 경계가 뚜렷하고 안에 하얗게 석회가 껴있는, 이런 게 보통 나쁜 소견이에요. 석회가 이렇게 안에 껴있으면서 내부 종괴의 음영이 굉장히 불규칙한 이런 양상이 좀 좋지 않다고 돼 있고요. 이게 기관지입니다. 이게 기관지, 이게 갑상선이고요. 그 옆에 이렇게 음영이 보이면서 갑상선 암 종괴가 이제 의심되는 소견이었고요.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침 검사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게 아까 봤던 그 주사기 바늘이에요. 그래서 주사기 바늘로 이 종괴 안쪽으로 바늘이 잘 비치하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경동맥이기 때문에 찔려지지 않도록 봐가면서 세침 검사를 잘 이루어졌고 예후가 좋은 유두암종이 진단돼서 수술을 보내드렸던 케이스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좀 특이했던 케이스예요. 검진을 하셨는데 세 곳에서 동시에 이제 암이 진단됐던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블로그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경우인데, 대장에서 이제 암 직전 단계가 나왔었고 신장암이 9cm 굉장히 큰 크기로 나왔던 분이에요. 거기다가 갑상선암까지 동시에 발견돼서 갑상선암을 수술해야 되나, 일단 7cm 이상의 신장암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바로 의뢰를 드려서 수술을 잘 하셨어요. 치료가 잘 됐는데 저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장암을 수술했는데 또 바로 갑상선암 수술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계셨던 시점에 처음 진단했을 때만 해도 한 1.6cm 정도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안 하고 망설이고 계셔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초음파 추적을 했더니 1.6cm에서 크기가 벌써 2.2cm로,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이거는 바로 그냥 수술하시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던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분은 굉장히 좀 조기에 발견되셨고 젊었어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괜찮은 건 아니고 크기가 크거나 모양이 좀 안 좋으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20대셨고 증상이 있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우연히 그 검진을 하셨는데 갑상선을 거의 한쪽을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3cm 이상의, 이게 전체 갑상선인데 그럼 경계가 아주 명확하지 않죠.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수록 나빠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닐까 싶죠. 그래서 크게 보면 거의 3.3cm 이상의 혹이 보였고요. 안에 하얗게 미세 석회가 껴있는 게 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는 양상이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세침 검사를 했고요. 여기 바늘이 종괴를 잘 통과하는 게 보이시죠? 세포를 채취해서 이제 유두암종이 진단됐던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저도 좀 놀랐어요. 진단 당시에 19살이었어요. 19살. 한 1.7cm 정도 암세포를 채취해가지고 유두암종이 진단됐고, 이건 뭐 1.6cm 정도고 유두암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는 잘 됩니다. 근데 너무 이른 나이여서 조금 이제 놀랐던 케이스입니다. 요분은 이제 30세셨고 이 안에 하얗게 석회 결절들이 미세 석회가 깔려 있고 경계가 아주 명확지가 않은, 경계가 이제 모호할수록 좀 나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혹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유두암종이 진단돼서 의뢰를 드렸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는 말씀드렸고, 갑상선암은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요. 100%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일부에서 전이가 일어날 수 있고, 역시 이것도 암이기 때문에 너무 크거나 빠르게 커지는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